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뭐 여기 줌에 이제 손 드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을 제가 한번 볼까요?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거 먼저 좀 물어봐 드릴까요? 대신해서. 네네. 그래요. 그 제 학생 중에 자기소개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지금 옥스브리지라든지 뭐 UCL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학교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자기소개서 구성을 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자소서라고 이제 유카스에 이제 자소서를 적을 때 정말 그냥 자기소개를 하는 줄 알고 이제 적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이제 뭐 이제 인터뷰 오퍼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다 아카데믹한 걸로 다 적어야 돼요. 내가 뭐 어디서 컸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걸 이뤘고 내가 어떤 거에 패션이 있으며 내가 어떤 걸 해왔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사실 뭐 경시대회 같은 거 적을 필요도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글만 읽으면은 얘가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사실 다 보여요. 이 아카데믹한 거를 내가 적으면서 내가 이 정도 뭐 열정이 있고 막 이런 걸 적다 보면은 안 그래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경시대에 나갔으면은 이제 경시대가 한 3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는 이제 그냥 뭐 중고등학생 그냥 논리적인 사고 같은 그런 문제들 푸는 거고 뭐 2차는 이제 2차에서 이제 1차에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무슨 캥거루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점수가 더 높으면은 이제 라운드 1이라고 해가지고 물림피아드 이제 나가는 그런 시험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시험인데 외국인은 이제 여기까지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막 이런 걸 적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그 자소서에다가 아카데믹한 거를 내가 뭐 했고 내가 어떤 거에 열정이 있고 근데 이제 해커톤 같은 걸 만약에 나갔으면 그런 거는 이제 하나 적을 수 있겠죠. 좀 뭐 괜찮은 해커톤 같은 거 아마 이제 인터넷에 구글에 쳐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해도 상관없고 내가 뭐 영국에서 뭐 직접 거기서 해커톤 나가는 게 해커톤이라는 게 무슨 막 엄청 뭐 큰 대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건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이거 하래 그러면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냥 경험이 중요한 거지 막 무슨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게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자기소개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걸 좀 내용으로 넣었어요? 예를 들면 뭐 왜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마다 이제 동기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썼던 것 같아요. 한 달락 정도? 왜냐면은 이제 알파고가 이제 딥마인드가 사실 UCL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플러스 요인이 있었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 뭐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으실 거예요. 나는 뭐 그래픽 뭐 비전 같은 거 뭐 요즘에 뭐 AR이나 VR 같은 거 뭐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패션이 있는지 그냥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솔직히 모든 거의 산업 분야에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 딱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거 좀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는 거죠. 뭐 책을 사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 사도 돼요. 그냥 인터넷 같은 데 지금 널려 있으니까 한번 뭐 기사 같은 거 좀 읽어보고 이러면서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소서를 쓰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 그래픽 같은 거에 관련돼서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지금, 최근에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내가 적었던 거는 뭐 제일 뭐 좋았던 거는, 제일 뭐 쇼킹했던 것이 되게 놀라웠던 점이라 적었었나? 뭐 이렇게 적었던 거는 뭐, 불가능일 것 같았던 뭐 바둑을 뭐 인공지능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제패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AI에 관해서 이제 최근 연구가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 그런 거에 더 맞춰서 뭐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야를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뭐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패션을 그냥 보여주면 돼요. 내가 음, 어떤 걸 하고 싶고, 왜 하고 싶고,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싶은지, 내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대충 이제 적어서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옥스브리지를 쓸 때 그 코디네이터 그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개요를 짜고 그 내용은 내가 적어야겠죠. 전부 다 적고 개요만 있고 있으면은 그 약간 이런 식으로 따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분들이 조금씩 터치를 해서 고쳐지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한 10번 되돌려 받았어요. 저서서 봤는데 처음에는 정말 뭐 나는 뭐 군대도 졸업했고 별거 군대도 갔다 왔고 별거 다 적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 필요 없다. 다 싹 빼내고 무조건 다 아카데믹한 거로 다 적어야 돼. 할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뭐 그리고 막 무슨 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A레벨도 그렇고 뭐 자소서 쓰는데도 그렇고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표현하면은 그 코디네이터들 내가 이미 돈을 냈어요. 그 학교에 돈을 냈잖아요. 근데 굳이 다른 데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돈 냈으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다 코치를 해주고 내가 그만큼 옥스블지에 들어갈 실력이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붙어서 다 왜냐면 학교에서도 진학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얘가 갈만한 애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붙여줘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다 코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돈 쓸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학교에다가 전적으로 이제 맡겨서 하면은 다 됩니다. 장학생이 간 학교는 그 MPW라는 학교거든요. 학교 한 반에 뭐 8명, 뭐 9명 이 정도가 그 맥시멈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잘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번 찾아갔는데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기록을 세웠다고 15번 정도로 왔다고 약속받고 자기소개서 수정 때문에 그렇게 왔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보는 거 결정하지 말고 진짜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써야 돼요. 내가 내 일인 거. 그죠? 다른 사람이 좋은 내용이라고 하는 건 진짜 도움이 안 되고 내게 아닌 걸로 다 보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기소개 그냥 퍼스널이라고 쓰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던 거, 그죠? 이게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놓고, 왜 이런 것들은, 뭐, 그죠? 뭐, 컴퓨터에서 경쟁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죠? 인터뷰 초대도 못하고, 안 되고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유카스에 그 검사를 다 합니다. 인터넷에서 있는 문장이라든지 자소서에 적은 문제 등을 이제 뭐 100개가 적거나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자기가 다 적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다 적어야 돼요. 자기가 있는 얘기를 해야지. 네. 그렇죠. 장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험이 많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리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뭐 사회에서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뭐 책을 읽었던 거, 그다음에 느꼈던 거,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이런 경험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다음에 뭐 다른 학교에서 슈퍼 커리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1년 동안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좀 참여하면 좋은데 대부분 수학이라든지 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성적을 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좀 소비하다 보니까 이걸 좀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1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상담할 때 자기소개서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 그죠? A레벨 점수는 당연히 조건부를 맞추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인터뷰, 그다음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 왜 이걸로 사실은 이제 토박교는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입학 기준은 사실은 저한테 많이 좀 물어보셔도 되고, 혹시 그 이제 궁금한 게 UCL에서 과연 컴퓨터 사이언스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얼마나 그죠? 좀 힘든 공부인지, 왜 이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 제가 그 MPW에서 어, 그, 장학생 마지막에는 장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이제 총 MPW 전체에서 이제 수학 잘하는 학생에 주는 상도 있어요. 막 그런 것도 다 받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 되게 컴퓨터적으로나 아니면은 수학적으로나 뛰어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학교를 제 수준에 잘 맞춰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뭐, 물론 이제 캠브리지나, 캠브리지까지 가면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과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러니까 MPW나 이런 이런 곳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케어를 막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엄청 케어를 해주지만 뭐 소수 인원이고 이제 내가 물어보고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답을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정말 대학 생활이다시피 어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쟁취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을 맨 처음에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하나,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래밍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시작을 해요. 컴퓨터 사이언스, 왜냐면은 자소서를 볼 때 한번 걸렀잖아요. 왜냐면은 얘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보지도 못했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입학을 하기 전에라도 뭐 프로그래밍 언어 막 배우는데 막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정말 맘만 먹으면 뭐 2주, 한 달이면은 다 한단 말이에요. 입학 전에라도 꼭 하나를 해서 감 잡고 해서 맞춰서 입학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대학을 입학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강의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해주시지만 내가 알고 그거를 듣는 것과 처음에 완전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듣는 거는 또 다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과목들이 8개예요. 8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려도 이제 내가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들으려면은 그거를 소화하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8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들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시간이 좀 남았을 때 막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막 추가적으로 막 열을 내서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기본은 A레벨이기 때문에 A레벨 점수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커트라인 나올 만하다 싶을 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싶으면은 그럴 때 조금씩 더 하루에 뭐 1시간, 뭐 30분 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배우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뭐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같은 거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이제 기본이겠죠? 이게 와서 이제 수학만 두 과목을 들었는데, 1학년 때, 어, 보통 퍼더매스까지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수학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뭐, 전부 다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본 정도만이라도 그냥 개념만 내가 알고 있는 정도라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책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로직, 말만 들어도 뭔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와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이제, UCL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과 학생이랑 협업을 바로 해요. 1학년 1학기 때 와가지고 이제, 뭐, 트리플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자전기 학과 애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함께 바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정말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무것도 모르면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예 베이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조금만 내가 좀 전에 좀 더 알아놨으면 와서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 학생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공부량은 어느 정도 돼요? A레벨하고 비교해서 공부량 뭐 당연한 답변일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아, 각오를 하고 대학, 가야 되나요? 네. 네,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가 이미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거기서 또 소수만 또 뽑아서 넣었잖아요. 이 애들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또 가르기 위해서, 어, 그 학생들을 또 열심히 막 공부를 시켜요. 왜냐면 얘네들은 능력이 있는 애들인 거 학교에서 이제 이미 알기 때문에. 음, 화학 능력, 뭐, 이것저것 막 시켜요. 그러면은 또 그거를 또 소화를 하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했을 때, 그 교수님이, 어,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졸업할 때는 다 똑같은 레벨이 된다. 저 이 말을 듣고서, 그럼 뒤처지는 애들도 다 끌어올려가지고 똑같은 레벨을 만들어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버티면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고, 들어와서도, 음, 어, 엘레벨 같은 거는 우리나라처럼 뭐 대학교에서 놀자, 이게 아니라 영국은 대학에서 시작이에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A레벨에서는 내가 원하는 과목, 내가 A레벨 취지 자체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세 과목을 줄여서 하는 거잖아요. 세네 과목을 줄여서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그걸 펼치는 거죠.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들어왔지? 그러면은 왕창 공부해서 이제 뭐 사회에 나가든지 하면 더 석사를 하든지 박사를 하든지 해서 꿈을 펼쳐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능 때까지는 죽어라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서 이제 다 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너무너무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이해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 뭐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하고 뭔가 좀 좋은, 그죠? 뭐 기회가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일단 제가 지금 한국 학생들도 이번에 지금 졸업을 하면은 2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2년 동안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없이 이제 전부 다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만 보면은 못 들어가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부 다 들어가고,
꽤 많은 수로 전부 다 아마존, 뭐 인턴십,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턴십, 뭐 메타, 페이스북이었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가고, 뭐 구글도 들어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 국제 학생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각각 나라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회사들에 전부 다 인턴을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취업해서 잘 된 것 같아요. 뭐 다 금융 쪽에 가고 싶다. 내가 뭐 AI를 공부해서 금융 쪽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이것도 여기도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회사에 인턴십 할 때도 이제 뭐 알고리즘 테스트랑 뭐 수학 테스트랑 뭐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영어도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부 다 써야 돼요. 자소서 CV 같은 것도 전부 다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영어 수준이 얼만큼인지도 거기다 다 적어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 듣는 학생들한테는 좀 한 4, 5년 뒤에 얘기겠지만 예,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네. 회사는 근데 준비만 하면은 전부 다 갈 수 있습니다. 막 못 들어가고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음, 음, 음. 혹시 우리나라에서 저희 학생 같은 경우 임페리얼 졸업을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삼성, LG 뭐 이런 쪽에서 기업 설명회하고 해가지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LG에 취업을 했거든요. 뭐 이런 기회도 네. 보셨어요?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시다 보면은 링크드인이라고 있어요. 링크드인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내가 이력을 다 해놓으면은 다 컨택이 옵니다. 사실 이제 그렇죠. 컨택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솔직히 뭐 취업에 관련돼서 막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여기 있고 싶으면은 내가 금융직 가고 싶으면 금융직 공부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고 뭐 성 같은 데도 인턴십 같은 거 해가지고 어, 물론 어렵지만 근데 진짜 노력을 해서 하면은 어, 못 갈 수준은 절대 아니고 한국에서도 오히려 네, 아마 이제 제가 지금 1학년을 맞춰서 2학년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뭐 이제 링크드인 같은 데서는 컨택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학교에서도 아마 취업 커리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고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전공 중에서 뭐 의대나 약대처럼 이렇게 라이선스를 주고 뭐 이런 전공이 아니라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취업이라든지 제일 좋은 것 같고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학생 중에서 한 명은 세인트앤드루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는데 JP 모건에서도 인턴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융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을 또 뽑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걱정, 내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정말 좋아해서 한다라고 하면 취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 UCL 같은 경우는 A하고 퍼스트하고 어퍼스트한 디그리로 졸업하는 학생들 비율이 뭐 80%, 90%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이 힘들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또 졸업하는 게 또 그죠? 이렇게 UCL이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또 뭐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A레벨 하는 사람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영국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면 뭘 준비해라. 아까 얘기했던 거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수학이라든지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더불어서 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떤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예, 준비를 해. 간략하게 다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A-레벨 준비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이 준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구조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막
전부 다 독파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학 테스트를 시험 준비를 하고, 만약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임페리얼 컬리지를, 네, 임페리얼 컬리지는 아마 입학 테스트가 그 비밀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알지는 못할 텐데, 힌트를 드리면 알고리즘이랑 수학 문제입니다. 그냥 수학 문제고, 테크니컬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사실. 그 1시간 내에 굉장히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고, 이 정도만 되면은 톰 레벨도 다 가능하실 것 같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는 제가 학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봉사활동이나 그런 걸 하면서도 들은 얘기지만, 런던에서 가장 핫한 과입니다, 사실. 어딜 가나 이제 뭐, 너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해? 그럼 공부 되게 잘하겠네. 아니면 뭐, 돈 굉장히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 자부심만큼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이센스가 나오거나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곧 내 커리어예요. 자기 능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내 커리어랑 거의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능력이 정말 뛰어나면 뛰어난 사람일수록 내가 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보장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미니멈도 없고 뭐 맥시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라이센스 가지면 미니멈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뭐 맥시멈은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 맥시멈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지금 약속했던 1시간이 금방 이렇게 또 가버렸네요. 그래요. 오늘 준비해 주느라고 너무 그죠?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그리고 뭐 2학년, 3학년 뭐 잘 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제 학생들한테 뭐 좀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저 런던 가면 봬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